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회전하는 현상입니다. 반면 중력은 지구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이 중력 덕분에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해 일정한 가속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심력이라는 또 다른 힘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원심력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지구의 구체적인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며 자전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해 지구의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 표면의 모든 물체는 일정한 원심력을 받게 됩니다.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밖으로 튕겨 나가려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곡선을 돌 때 탑승자가 밖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는 것은 원심력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관성 때문에 직선으로 이동하려는 힘과 곡선으로 이동하려는 가속도 간의 충돌로 생긴 현상입니다. 이 원심력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를수록 강해지며 지구 표면에서 위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원심력의 효과는 적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극지방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적도에서는 지구 중력의 약 0.3%에 해당하는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심력 때문에 적도에서의 체중이 약간 가벼워지며 우리가 극지방에 있을 때보다 적도에서 더 낮은 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구는 자전으로 인해 완벽한 구형이 아닌 약간의 타원형, 즉 평평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편평도는 적도에서 원심력에 의해 지구가 약간 부풀어 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지구의 반지름이 적도에서 약 6,378km, 극지방에서 약 6,357km로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모양은 회전 타원체라고 부릅니다. 자전으로 인해 적도와 극지방 간의 지구의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역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도에 있을 때와 극지방에 있을 때 느끼는 중력의 크기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현재 시속 약 1670km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원심력이 강해지며 적도에서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체중이 더욱 감소하게 되며 적도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느끼는 중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면 원심력이 약해지며 그 결과 중력의 영향이 더 강해지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이 중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세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의 원심력 때문에 적도에 위치한 나라는 우주 발사에 유리한 위치로 간주됩니다. 원심력의 도움을 받아 발사체는 필요한 속도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우주발사 기지인 기아나 우주센터가 적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이유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심력은 중력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구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됩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며 원심력은 이 중력의 일부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심력의 크기는 중력보다 매우 작아서 우리가 이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중력의 안정적인 역할 덕분에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과 원심력의 균형은 생명체의 진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동물들은 정력을 키우며 뼈와 근육은 중력에 견디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정하다는 점은 생명체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 리듬은 지구의 자전 주기에 맞추어 낮과 밤에 적응하도록 진화했으며 이러한 자연의 주기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중력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 자전 속도의 변화는 시간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구 자전이 늦어지거나 빨라진다면 하루의 길이가 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시간을 측정하고 있지만 수억 년 전에는 하루가 더 짧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의 자전 속도가 느려져 하루가 길어진다면 이는 인간의 시간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중력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구 표면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연의 정교한 균형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사실 매년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매우 미미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면 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주된 원인은 바로 달의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즉 조수력입니다. 달은 지구에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여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조수를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을 일으키며 지구의 자전 속도를 조금씩 늦추게 됩니다. 조수로 인한 마찰 효과는 해안과 바다 사이에서 나타나며 이는 매년 지구 자전 속도를 약 1.7mC씩 느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1mC는 1000분의 1초를 의미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전 수억 년 전에는 지구의 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예를 들어 약 4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시기에는 하루 길이가 약 21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현재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는 수억 년 동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천천히 감소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속도대로 자전이 지속적으로 느려진다면 먼 미래에는 하루가 25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 속도의 변화는 매우 미세한 차이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시계와 천문학적 관측이 필요합니다. 세계 표준시와 원저 시계는 지구 자전의 변화와 일치하도록 조정되며 이를 통해 매년 자전 속도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윤초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윤초는 자전 속도의 변화를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약 27번의 윤초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전 속도의 변화를 일상 시간 측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게 되며 이는 지구 표면의 열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이 길어질 경우 더 많은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여 특정 지역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밤이 길어지면 온도가 떨어져 기후 패턴이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이러한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입니다. 생물들은 지구의 자전 주기에 맞추어 진화했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변화할 경우 일부 생물들의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활동 패턴을 조정하며 식물들은 광합성에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빛의 주기를 감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자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인 달입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러한 중력 상호작용은 특히 지구의 자전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이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직관적이지 않지만 지구의 날과 달의 중력 상호작용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지구의 하루와 달의 공전 주기도 맞물리게 됩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동시에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 이를 조속 고정, tidal locking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달의 중력과 상호작용하여 달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일치하게 되며 이는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고 지구의 자전 주기를 달의 공전 주기와 맞춰가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해양을 잡아당기며 조속력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지구의 회전 에너지가 약간씩 소모되면서 자전 속도에 변화를 줍니다. 이 현상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지만 매년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cm씩 멀어져서 자전 주기를 약간씩 길어지게 만듭니다. 지구의 자전이 계속해서 느려진다면 미래에는 하루가 현재보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지구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자전했으며 약 6억 년 전 지구의 하루는 18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더 빠르게 변합니다. 달은 지구 자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불안정해지고 자전 속도 또한 더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이는 계절의 변화나 지구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의 길이가 미세하게 변한다면 시계나 시간 측정 기구, 인공위성 운영에도 일정한 수정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같은 경우 지구 자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은 단순히 밤하늘의 밝은 천체가 아닌 지구 자전 속도를 조절하며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달과 지구의 중력 상호작용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에 걸쳐 지구 자전 속도와 하루 길이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를 다양한 시간대와 시차로 나누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전으로 인한 시간대와 시차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약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자전하며 이 시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차례로 태양을 마주보거나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전 덕분에 해가 떠오르고 지는 시간은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지구를 여러 시간대로 나누어 지역마다 현지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총 24개의 시간대로 나뉘며 각 시간대는 평균적으로 약 15도의 경도를 포함하며 1시간의 시차가 생기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시차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의 시차는 약 9시간으로 한국이 오전 9시일 때 영국은 자정을 막 지난 상태가 됩니다. 시간대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지역의 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협정 세계시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나라는 협정 세계시를 기준으로 시간대를 설정하여 모든 지역이 동일한 시간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에 따라 정해진 시간차를 둠으로써 현지 시간을 조정합니다. UTC 플러스 9이 적용된 한국과 같은 시간대가 있는가 하면 UTC-5인 미국 동부와 같이 마이너스 시간대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 시간대가 생기면서 하루가 끝나는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정된 것이 바로 날짜 변경선 International Date Line입니다. 날짜 변경선은 주로 태평양 한가운데를 따라 설정되었으며 이 선을 기준으로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에서 월요일이라면 날짜 변경선 반대편에 위치한 지역은 화요일이 됩니다. 날짜 변경선 덕분에 각 지역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간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차는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스케줄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회의나 화상회의, 특히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서비스 산업에서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각 지역의 현지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업무가 24시간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Follow the Sun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는 각국의 업무 시간이 끝날 때 다른 지역에서 업무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여러 시간대를 오가는 사람들은 흔히 시차로 인한 제트렉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트렉은 시차로 인해 생체 리듬이 혼란을 겪는 현상으로 잠을 자야 할 때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자전으로 인해 생긴 시간대는 우리 생활과 생체 리듬에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시간대 이동은 일시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증상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자전은 자연현상으로 자전 속도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특히 지구가 만약 자전을 멈추게 된다면 일어날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느려지거나 해가 뜨는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재 지구는 자전을 통해 약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며 적도에서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7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속도는 지구의 형성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자전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덕분에 우리에게 하루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관성 법칙에 따르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더라도 물체와 사람들은 여전히 자전 속도에 맞춰 움직이려는 관성을 갖게 됩니다.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 이러한 관성으로 인해 사람이나 사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즉 모든 것이 전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구 자전은 중력과 상호작용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안정적으로 표면에 붙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전이 갑자기 멈추면 중력과 자전력이 균형을 잃게 되어 물체와 사람들은 더 이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지구 중심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적도 지역은 중력의 약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물체와 물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마저도 북반구와 남반구로 이동하며 대규모 지각 변동과 기후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현재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낮과 밤의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전이 멈춘 상태에서는 지구의 한쪽 면은 계속 태양을 바라보게 되며 다른 한쪽 면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낮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며 밤이 지속되는 면에서는 온도가 극도로 떨어지게 되어 영하 수십 도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차는 지구의 생태계와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구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전이 빨라지면 지구의 대기 순환도 영향을 받아 강력한 제트기류가 형성되며 강한 바람과 빠른 공기 이동으로 인해 기상 패턴이 변합니다. 특히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이동이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풍과 폭풍이 증가합니다.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적도에서의 원심력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적도에서의 원심력 증가는 체중 감소로 이어져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가벼운 체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의 변화가 미미하므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균형 변화는 적도와 극지방 간의 환경 차이를 더 극명하게 만듭니다. 특히 적도 지역에서는 원심력 증가로 지형이 조금 더 부풀어 올라 타원형 형태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적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 해수가 적도로 몰리며 이로 인해 적도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고 극지방 해수면은 낮아집니다. 반면 극지방의 해수면이 낮아지면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게 되어 현재와는 다른 해안선이 형성됩니다. 낮과 밤의 주기가 빨라져 대부분의 생물에게 일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사람의 수면과 활동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가 혼란을 겪고 새와 같은 이동성 동물들은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원심력은 지표면을 향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는 단순히 하류의 길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기후, 생물, 물리적 구조,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방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대혼란을 겪으며 서서히 사라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구의 자전이 북극과 남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은 단순히 지구를 회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날씨, 기후 패턴, 해류, 그리고 극지방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지구는 각기 다른 계절을 경험하며 이는 특히 극지방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태양을 받는 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자전축의 기울기로 인해 1년 중 햇빛이 거의 들지 않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극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여름과 겨울에 나타나는 극야와 백야는 자전축의 기울기 덕분에 생기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자전으로 인해 지구의 모든 지역은 하루 주기로 낮과 밤을 경험하지만 극지방에서는 자전과 함께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북극은 여름에는 약 6개월 동안 태양이 지지 않고 계속 낮이 이어지는 백야 현상이 발생하고 겨울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가 발생하여 긴 밤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극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극지방의 독특한 계절적 변화는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전축의 기울기 덕분에 극지방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낮은 각도로 받아 에너지 흡수량이 적으며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추운 기후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은 뜨거운 빙하와 해빙으로 덮여있고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에 이를 정도로 낮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북극과 남극 주변의 공기와 물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올리 효과는 지구의 바람과 해류가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곡선을 그리며 흐르게 만듭니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와 해류가 회전하게 되어 이는 북극과 남극 주변의 독특한 기후 패턴과 해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극지방의 동물과 식물은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하는 낮과 밤의 주기에 적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은 긴 겨울 동안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별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들 또한 백야와 극야 기간에 맞추어 생장 주기를 조정하며 짧은 여름 동안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생장합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극지방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해빙이 점차 녹고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로 인해 극지방은 태양열 흡수가 적어 원래는 매우 차가운 지역이었지만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극지방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출과 일몰 시간은 왜 매일 달라질까요? 이는 단순히 지구의 자전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와 자전축의 기울기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고 저녁마다 사라지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자연현상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동시에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결합하면서 우리가 보는 일출과 일몰 시간이 매일 조금씩 변화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는 정확한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이며 태양에 더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의 속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공전 속도의 변화는 일출과 일몰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동안 각 지역의 일조량을 변화시킵니다. 여름과 겨울이 바뀌면서 각 지역에 비치는 태양빛의 양과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일출과 일몰 시간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일출 시간이 더 이르고 일몰 시간은 늦어져 낮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동안 태양과의 거리 변화는 태양의 고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는 일출과 일몰의 각도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매일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 차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경험하는 태양의 고도와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도에 있는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일출과 일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의 변화 주기는 약간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Equation of Time입니다. 이는 태양이 중천에 도달하는 시점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태양이 참 태양 시간과 평균 태양 시간의 차이로 인해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중천에 오르지 않으므로 일출과 일몰 시간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시간 오차가 생기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12월과 1월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구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서쪽보다 먼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서울과 부산은 동경 126도와 129도에 위치해 있어서 약 8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또 경도뿐만 아니라 위도 차이에 따라서도 일출과 일몰 시간이 달라집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여름과 겨울의 일출, 일몰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극지방에서는 특정 계절에 아예 해가 뜨거나 지지 않는 백야와 극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출과 일몰의 시간 변화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아날레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태양의 위치를 찍으면 1년 동안 그 궤적이 숫자 8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공전 궤도, 공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같은 시간에 보더라도 매일 태양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출과 일몰 시 하늘이 붉게 물드는 이유는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산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낮게 뜨거나 질 때는 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가 길어지고 파장이 긴 붉은색이 더 많이 산란되어 하늘이 붉게 보이게 됩니다. 이는 일출과 일몰이 단순히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예술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과 공전, 자전축의 기울기와 궤도 형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일 조금씩 다른 일출과 일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계의 일부로서 생명과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